토질 및 기초 강의 이론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이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한솔 토질 및 기초 교재의 목차가 맨 앞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목차 순서대로 저는 강의를 하지 않고요. 약간 이제 선행 단원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원 간에 서로 개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한솔 토질 및 기초 교재의 목차 순서하고는 약간 다르게 앞으로 강의를 진행을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요게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숫자가 여러분들 한솔 교재 목차 단원인데요. 이제 빨간색으로 된 거는 제가 앞으로 강의할 순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제 1장으로 되어 있는 흙의 기본적 성질과 분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앞으로 흙의 기본적 성질 요거를 제일 처음 1장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장에 포함되어 있는 요 흙의 분류를 우리는 2장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3장 유형력인데 요거는 뭐 교재에 따라서 약간의 이름 차이는 있지만 요거는 집안 내 응력이라는 단원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안 내 응력 단원에서는 전응력, 유형력, 그리고 토립자 사이의 간극 속에 있는 물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을 때 물 입자 사이로 전달되어진 압력을 우리는 간극수압 또는 공극수압이라고 해서 이 집안 내 응력 단원에서 전응력, 유형력, 간극수압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 내 응력 개념에서 전응력, 간극수압, 유형력 개념을 먼저 선행을 하면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되는 흙의 투수성과 침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겨울철에 영하 이하의 온도가 몇 날 며칠 지속이 되면 지표면으로부터 아래로 흙이 얼지요. 그래서 흙이 언다는 것은 토립자가 오는 게 아니고 간극 속에 있는 물이 얼어서 팽창을 하게 되면은 집안이 위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프로스트 히빙 동상 현상이라고 해서 제가 강의하는 순서 4장 흙의 투수성 단원에서는 요 동해까지 같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4장으로 되어 있는 흙의 압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강의하는 순서로는 5장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 요거는 뭐 교재마다, 토질역학 교재마다 이름이 타이틀이 약간의 차이인데, 요거는 안밀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 요 5장에서는 강의 순서의 5장에서는 안밀 개념을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8장으로 되어 있는 흙의 다짐인데요. 요거는 제 강의 순서로는 6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흙의 전단 강도를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 강의 순서로는 아마 7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흙의 전단 강도 단원이 토질 및 기초에서 필기 및 실기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문제 유형이 많은 단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 강의 순서로는 8장으로 되어 있는 토합 단원인데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이제 6장으로 되어 있는 이 토합을 우리는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7장으로 되어 있는 사면의 안정, 요거는 제 강의 순서로는 9장으로 다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 2개의 단원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기초 또는 기초공이라는 단원과 연약한 집안을 강하게 만드는 연약집안 개량공법, 이 두 단원을 저는 하나로 묶어서 10장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연약집안 개량공법 마지막에는 우리가 토질조사 또는 집안조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운딩이라든가 보링이라든가 아니면 시료를 채취했을 때 교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불교란이냐를 판단하는 면적비에 관련된 그런 재반 내용을 마지막에 간단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와 같이 여러분들 한솔 토질 및 기초 교재 강의를 진행을 할 때는 제 강의 순서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강의 목차 순서하고 제 강의 순서하고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차피 토목기사 필기 및 실기에서 토질 역학에 관련된 기본 이론을 이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요. 강의 순서는 뭐 단원 순서가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에서 가장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여러분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이론과 문제는 제가 거의 80% 이상은 다 다루어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자, 볼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제일 처음에 흙의 입자 구성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는 이제 흙의 생성이라든가 흙의 구조가 간단히 여러분들 교재 4쪽과 5쪽에 소개가 되는데 요거는 사실 출제 빈도가 지극히 낮습니다.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이거는 사실 흙의 입자 구성은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제 강의 순서로 6장에 다짐단원에 가면 설명형 예제로 함수비를 점점 증가시켜 가면은 흙의 구조가 최적 함수비 OMC를 기준으로 건조축과 수변축 거기에서 이제 흙의 구조가 바뀌는 게 조금은 나와요. 그죠? 면모 구조와 이상 구조 또는 분산 구조. 그래서 거기서 잠깐 언급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흙의 구조라든가 흙의 생성에 대해서는 출제 빈도가 지극히 낮으니까 여기서는 안 다루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본 강의인데요. 자,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제일 첫 단원, 제 강의 순서로는 흙의 기본적 성질 1단원인데, 이 1장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해야 될 내용이 요 막대 그래프 모양의 그림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흙의 삼상도 또는 주상도라는 이 막대 그래프 모양의 그림을 머릿속에 완전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 잠시 후에 소개를 하겠지만 이 주상도로부터 왼쪽과 오른쪽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될 거고요. 그 주상도로부터 흙의 물리적 성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성치 그리고 상호 관계식들이 이 주상도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그림은 자연 상태의 그림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지표면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지표면을 그려봐.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은 여러분들 교재 쪽수로 보면은 몇 쪽에 나와 있냐면은, 자, 이거 8쪽을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교재 8쪽에 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8쪽을 펴 보시고, 그럼 이제 자연 상태 요 지표면이 이렇게 있어. 그럼 지표면 아래에는 크고 작은 흙 입자가 일정하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일정한 공간 안에 일정량의 흙을 내가 채취를 해요. 자, 그러면 이 토립자에 의해서 생성된 이 빈 공간들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간극 또는 공극이라는 표현을 써. 그죠? 교재에 나와 있고요. 그럼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일정한 공간 안에는 고체에 해당하는 토립자가 일정하게 배열이 되어 있고 토립자에 의해서 생성된 빈 공간, 간극 또는 공극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토질에서는 요 토립자보다 더 작은 토립자가 채워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우리 토질역학에서는 약속하기를 간극 속에는 토립자를 제외한 액체에 해당하는 물과 기체에 해당하는 공기가 채워진다라고 우리는 약속을 하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자연 상태는 일정량의 흙덩어리 V만큼을 채취해서 이건 부피죠. 내가 채취한 요만큼의 부피가 V야. 그러면 그거를 저울로 무게를 쟀어. 그럼 그 무게가 웨이트의 이니셜을 따서 W로 이렇게 표기를 하지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채취한 이 상태에서는 고체에 해당하는 토립자가 얼마가 있고 간극이 얼마가 있으며 간극 속에 물이 얼마 공기가 얼마 있나 조금 형상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알아보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세 가지 상태 또는 두 가지 상태의 물질을 끼리끼리 분리해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 알기 쉽게 이렇게 막대 그래프 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낸 게 흙의 삼상도 또는 주상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보통 주상도를 표현할 때는 내가 채취한 V만큼의 흙덩어리 속에 있는 요 공간 속에 있는 토립자를 맨 아래, 그 다음에 물, 그리고 가장 가벼운 공기를 맨 위에다가 요런 순서대로 보통 배치를 하고요. 외국의 토질역학 또는 집안공학 원서책들을 보면은 요 구성이 순서가 바뀌어서
표현된 책도 있는데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립자 또는 흙입자, 물, 공기. 그리고 아까도 말했는데 요 흙입자, 토립자를 제외한 물과 공기는 어디에 채워지는 물질이라고? 그렇지. 간극 또는 공극 속에 채워지는 물질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주상도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은 왼쪽은 우리가 흙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상태의 물질의 부피를 표기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부피는 우리 영어로 볼륨이라고 해서 대문자 V로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상도 오른쪽에는 흙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상태 물질의 무게를 표기하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무게를 중량이라고도 하며 영어로는 weight라고 해서 이니셜로 대문자 W로 이렇게 무게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